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4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고요. 수학2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화영쌤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산에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진짜 그냥 여러분 뭐 기분 나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생각보다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수학 1에서도 그리고 총평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다른 공부들도 해야 되고 막 좀 많이 정신이 분산된 상태로 4월 학력평가를 치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은 친구들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이번에 좀 쉬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막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내용들을 내가 부족하게 공부를 했는지 또는 어디서 내가 좀 큰 실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잡아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요, 수학 1이랑 수학 2는 정말 기본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도 이 문제들은 좀 유의미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왜 틀렸을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택 과목은요, 우리가 범위가 좀 전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항들이 꽤 많이 그래도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수학 1과 수학 2의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개념을 정확하게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들을 다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하고 사실은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6월 모의평가잖아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요. 당장 4월 학력평가는요. 그냥 접어두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중간고사 공부부터 하셔야 됩니다. 특히 3학년 학생들은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학교에서도 저도 그런데 3월, 4월 학력평가 내용을 같이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도 만약에 시험 학교 내신에서 출제가 된다면 한 번 더 잡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어쨌든 우리 수학 2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극한이랑 좌극한에 대한 얘기들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는 얘기들이니까 여러분 좀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이제 얘가 몇 번 문제까지 왔습니까? 첫 번째 페이지인 4번 문항까지 왔다라는 거 너무 이제 익숙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극한입니다. 1에서 막아버리죠. 그래서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왔어요. 함수값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3에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갈 거예요. 2보다 큰 쪽에서 함수의 그래프 따라서 2에 왔습니다. 자, 계속 얼마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극한값이 좌극한이 3이고 우극한이 1이었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4가 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이제는 좀 익숙한 내용일 것 같아요. 꼭 맞추셔야 됩니다. 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f'x가 2x 더하기 4이고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을 더했더니 0이 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f'x를 이용해서 뭐를 구해야 될까요? fx를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정적분 이용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적분상수 c라고 놓을 수 있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1 빼기 4 더하기 c가 될 거고요.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4 더하기 c가 되는데 이 값이 얼마가 됐어? 0이 됐어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랑 사라집니다. C가 몇 개? 2개. 이 C는 1 더하기 1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어서 C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즉, fx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하고 싶어요. 2의 제곱하면 4, 4 곱하기 2하면 8, 마이너스 1이 돼서 정답은 11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부정적분 이용하는 문항들이 보통은 단답형 문항으로 꽤 많이 3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객관식 문항으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평균 변화율 최근에 꽤 함께 같이 물어보고 있고요. 자,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순간 변화율, 즉 미분 계수라고 하는데요. 평균 변화율이랑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즉 순간 변화율을 함께 물어보는 문항들 꽤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뭐예요? x의 값의 증가량 분의 y의 값의 증가량입니다. 즉
즉 1에서부터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4 빼기 1을 해주고 y의 값의 증가량, 즉 F4 마이너스 F1, 얘가 바로 1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죠. 따라서 우리가 F4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4의 세제곱은 64 마이너스 12 계산하면 52가 된다라는 거 하나 알아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은요. 1 빼기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돼요. 즉 얘가 바로 52였고요. 빼기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분자는 54가 되었고요. 분모는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8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곡선 위의 점 K, F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뭐예요? F'K죠. 즉 K라는 값에서의 미분 계수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F'X 한번 구해볼게요.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F'K는 얼마가 된다? 3k 제곱 마이너스 3이 되어서 결국 18이라는 숫자는요. 뭐랑 같다? 3k 제곱 마이너스 3과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3k 제곱은 얼마가 되고 21이 되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눌 수 있죠. k제곱이 7이에요. 따라서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인데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양수 k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k는 얼마가 됐어? 루트 7이 됐어 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그냥 기본적인 개념 물어보고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 그리고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미분 계수가 곧 순간 변화율이고 걔가 곧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들이잖아요. 잘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3점짜리 다음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x는 2에서 뭐다? 연속이다 라는 말의 의미. 연속이라는 것은 뭐랑 같아야 돼? x는 2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자, 극한값이라는 것은 존재해야 돼요. 뭐랑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극한이랑 좌극한의 값이 같아질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왜 이런 얘기까지 합니까? 범위를 한번 볼게요. x가 2보다 작잖아요. 얘가 뭐예요?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의 즉 좌극한에 대한 얘기고요. 얘는 x가 2보다 큰 쪽이죠. 얘는 뭐예요? 우극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등호 들어갔죠? 함수값에 대한 얘기예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아져야지만 x는 2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좌극한 한번 볼게요.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왔을 때의 fx는요. x-2분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로 쓸 수 있습니다. 얘랑 뭐랑 같아야 되냐면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극한 한번 선생님 살짝 써볼게요.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2로 왔을 때의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예요. 이거 뭐죠?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x에다 얼마 대입한 값과 같아요? 2를 대입한, 즉 마이너스 4 플러스 b랑 같은데 함수값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x에다 2 대입한 값과 같죠. 즉 우극한이나 함수값은 다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된다라는 사실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즉 극한값이 존재해서요. 얘가 뭐가 됐어?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 봤더니 뭐예요? 분수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x에다 2 대입하면 분모가 뭐가 됐어요? 0이 됐습니다. 자, 분수꼴인데 분모가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럼 분자의 극한값도 얼마? 0이어야 되죠. 분자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얘는 무슨 함수? 다항함수입니다. 따라서 x에다 얼마 대입하자? 2 대입하자. 즉 4 플러스 6 플러스 a가 분자의 극한값이 0이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자, 우리 극한값 다시 한번 가볼게요.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왔을 때 x-2분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인데 a가 마이너스 10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하면 x-2 x-2에 x 플러스 5 이렇게 우리가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x-2, x-2 약분돼서 사라지고요. 이제 1분의 x 플러스 5죠.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의 극한값 분모가 0이 아니니까 x에다 2 대입하면 얼마?
7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런데 이 값이 뭐랑 같아야 된대요? 마이너스 4 플러스 b랑 같아야 된대요. 따라서 b의 값은 얼마가 됐다? 11이 됐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a랑 b랑 뭐 하라고 했어요?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 답 한번 써볼게요. a랑 b랑 더하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11이니까 정답은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연속에 대한 얘기 우리가 우극한, 좌극한, 그리고 함수값까지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비교해봤습니다. 자, 3점짜리 객관식 문제 이렇게 우리가 마칠 거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4점짜리 문항이 나왔는데요. 선생님 이것도 개념 강의에서 정말 많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어요.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두 개의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분모가 0이 아닐 때의 나눗셈이 자유롭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앞에 거를 봤더니 얘는 극한값이 1로 존재해요. 내가 써먹을 수 있어. 자, 이제 문제는 뒤에 있습니다. gx는요. 무한대예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왜 문제에서 이걸 굳이 줬을까요? 자, 얘를 줬다는 건 여러분이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를 역수치하세요. 즉,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1의 값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무한대분의 1이죠. 자, gx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따라서 무한대분의 1은 얼마예요? 0입니다. 따라서 gx분의 1의 극한값이 0인 것을 막 너무 알려주기 싫은 거야. 그래서 gx가 무한대로 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무엇을 의미한다? gx분의 1이라는 아이가 어디로 수렴하는 것?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값이 뭐가 됐어? 0이 됐잖아.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으로 변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1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도 0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나눗셈은 약간 무리가 있죠. 왜? 얘가 0이기 때문에 나누어 줄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곱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2배의 fx 마이너스 3gx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방금 봤거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1이라는 아이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얘는 극한값이 1이라고 했고 얘는 극한값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 곱하면 얼마 돼? 0이 됩니다. 그러면 자유롭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먼저 함수를 곱한 다음에 극한값 계산해도 아무 문제 없어 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2배의 fx 마이너스 3gx가 있었죠. 그리고 곱하기 gx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gx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헷갈려? 그럼 이렇게 선생님이 대괄호를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2배의 fx가 하나 있고요. 빼기 3 곱하기 gx분의 1이에요. 그럼 gx가 사라져서 빼기 3이라는 요렇게 생긴 함수가 쭉쭉쭉쭉쭉 가볼까? 극한값이 얼마야? 0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3이라는 아이는 극한값이 얼마로 존재해? 3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전체의 극한값이 0으로 존재하잖아. 그러면 gx분의 2fx의 극한값 얼마여야 돼요? 3이어야 되기 때문에 3 빼기 3 하면 0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선생님 지금은 이거를 정석적으로 다 증명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gx분의 2fx라는 i의 극한값은 잘 몰랐어. 그런데 빼기 3을 했더니 극한값이 0이다? 그러면 0도 극한값 존재, 3도 극한값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2배의 fx, 이 극한값이 얼마다? 3이다 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 gx분의 2fx의 극한값을 이용을 할 거예요. 또는 양변을 또 2로 나눠도 상관없죠. 왜? 얘는 실수배이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눠서 우리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얼마다? 2분의 3이 된다라는 거 이용해도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실수배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요. 뺄셈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요. 곱셈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gx분의 fx의 극한값이 2분의 3이다 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선생님 좀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얼마였다? 2분의 3이었다. 항상 여러분 내가 아는 데서 출발하시면 돼요. 나는 gx분의 fx의 극한값을 알고 있어요. 따라서 fx를 뭘로 나누고 싶어? gx로. 그러면 수학은 공평해. 몽땅 다 gx로 나눠주시면 돼요.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자, 분자 한번 볼게요. 얘는 gx분의 4fx가 돼요. 자, 더하기 gx분의 gx는 얼마? 1이 되겠죠. 얘는요, 3배의 gx분의 fx가 될 거고요. 빼기 gx분의 gx 얼마?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런데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얼마예요? 2분의 3입니다. 자,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얼마예요? 2분의 3이에요. 자, 그리고 4는 뭐예요? 실수배 더하기 1. 3은 실수배 빼기 1. 다 자유로워요. 따라서 계산을 하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9 마이너스 1이죠. 즉 2분의 7이 나왔어요. 얘는 2분의 약분되네. 이렇게 약분되네. 그죠? 2 곱하기 3 하면 6이죠. 6 더하기 1하면 7이 되어서 계산하면 정답은 2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은 뭐였냐면 gx의 극한값이 무한대가 됐을 때 우리는 여기서 바로 gx분의 1이 극한값이 0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을 곱하면 뭔가 내가 필요로 하는 값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9번 문제를 통해서 알아내면 좋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문제예요. 잘 나오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9번 문제 틀렸다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4점짜리 문항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살짝 놀랐는데요. 요거는 만약에 우리 수능에서 나왔다 4점짜리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한 3점짜리 정도의 내용이고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4t-10이래요. 이때 전피의 시각 t는 1에서의 위치와 전피의 P의 시각 t는 K에서의 위치가 서로 어떻대? 같을 때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위치는 뭐가 됩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위치를 선생님이 XT라고 한다면 얘를 적분을 하면 뭐가 됩니까? 부정적분. 2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그냥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지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C의 값을 바로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시각 T는 1에서의 위치이기 때문에 T 대신에 얼마 대입할 수 있어? 1을 대입할 수 있어요. 1 대입하면 2-10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얘랑 시각 T는 얼마에서의 위치? K에서의 위치입니다. T 대신에 K 대입하면 2K 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C인데 서로 같대요. 이렇게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변에 C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따라서 2K 제곱 마이너스 10K가 있고요. 반대쪽에 마이너스 8이 있으니까 넘으면 플러스 8은 얼마가 됐어? 0이 됐어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2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즉 K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가 0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할게요. K-1 K-4가 얼마가 됐어? 0이 됐어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바로 보면 뭐가 하나 있습니까? K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K는 1이 아니야. 따라서 K-1 양변에 나눠줘도 상관없어요. 따라서 K의 값은 얼마가 됐다? 4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K는 1 또는 K는 4였는데 K가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K 값은 4예요. 이렇게 나타내셔도 돼요.
아셨죠?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위치라는 건 속도를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된다라는 거. 속도를 적분하면 되는데 지금 출발점이 없습니다. 보통 많은 문제에서 원점을 출발하여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분상수가 0이 될 거예요. 자, 항상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모르면 그냥 없애지 말고 C로 놓고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10번 문항으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4점짜리 문항 다음 문항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제도 4점짜리 문항이긴 한데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4점짜리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도 한 3점짜리 문항 정도로 보이는데요. 자,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이 얼마야? 12래요. 그때 상수 A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는 뭐예요? 양 끝값과 그리고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우리가 비교해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극대극소, 즉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f'x를 구할게요.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된다라는 것에서 3으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어요. 따라서 3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즉 f'x라는 i는요. 여기에 x축이 있다면 x가 1이고 x가 3일 때 x축과 만나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f'x의 최고차항의 개수, 즉 2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얘는 아래로 불룩인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기준이에요? 1이라는 값이랑 3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즉 어떻게 생겼어? 증가, 감소, 증가하는 이렇게 생긴 y는 fx의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구간이 어떻게 되었어요? 0에서부터 3까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x가 0인 곳에서부터 x가 얼마인 곳까지? 3인 곳까지 해서 최대값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딱 봐도 여러분 최대값은 y값이잖아. 가장 높은데 누가 있어? 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한 번 더 확인은 해주셔야 돼요. 즉 0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얼마에서? 1에서의 함수값이죠. 1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3에서의 함수값 한 번 더 선생님 계산해 볼게요. 0 대입하겠습니다. 0, 0, 0 대입하면 A가 되고요. 1 대입할게요. 그럼 우선 A가 있고 1 빼기 6 더하기 9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3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0 됐어. 따라서 A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몽땅 다 A인데 얘만 4가 더해져 있으니까 얘가 최대값이죠. 12래요.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됐어? 8이 됐어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4점짜리 문제는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개념적인 것들 여러분이 잡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얘가 4점짜리 문제가 되려면 이거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뭔가 다른 것을 한 번 더 계산하거나 다른데 한 번 더 응용이 되어야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4점짜리 문제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틀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항이고요. 이것 역시도 여러분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4점짜리 문항은요. 계산이 그래도 살짝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 계산할 거리가 거의 없었던 문항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면은 두 양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를 x 빼기 A, x 빼기 B라 하자. 이미 여러분 이거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x에다가 a 대입하면 0, x에다 b 대입하면 0인데 너무나도 친절하게 둘 다 양수라고 했고요.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미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양수니까 0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되는 fx의 모습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게 되죠. 얘가 y는 fx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0에서부터 a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이 6분의 11이래요. 여러분 정적분을 넓이 입장에서 좀 바라봅시다. x가 0이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있어. 0에서부터 a까지를 정적분했대요. 근데 0에서부터 a까지 fx를 봤더니 얘는 x축 위에 있죠.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정적분한 값 자체가 뭐가 됩니까? 넓이가 돼요. 따라 선생님이 얘를 넓이를 S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결국 넓이와 같으니까 S1은 얼마? 6분의 1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0에서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이 마이너스 3분의 8이래요. 자, 그러면 0에서부터 b까지를 한번 봅시다. 얘가 0이고요. 여기까지가 b인 거야, b. 그런데 0에서부터 b까지를 정적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0에서부터 a까지는 그냥 정적분한 값이랑 똑같아. 그냥 넓이랑 똑같아, 정적분한 값이. 그리고 a에서부터 b까지는 정적분한 값이 뭐랑 같습니까? 원래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한 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S2가 되겠지. 왜?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어디에 있습니까?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0에서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은요. 우선은 0에서부터 a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에다가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값과 같아요. 그런데 0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한 값은 fx의 그래프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뭐랑 같아? 넓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은요. 뭐랑 같아요? fx의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정적분한 값은 넓이에 마이너스 붙여준 것과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가 얼마라 그랬어?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S1이 6분의 11인 걸 아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할 수 있죠. 따라서 S2를 반대로 마이너스 3분의 8을 반대로 보내면 S2는 6분의 11 플러스 3분의 8로 쓸 수 있게 되고 얘가 얼마입니까? 6분의 얼마? 16이 되어서 S2는 얼마가 돼요? 6분의 27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떤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곡선 그려놨다.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뭐예요? S2거든. 근데 우리 S2 구해버렸어요. S2가 6분의 27인데요. 요거 약분 가능하죠. 3, 9, 27, 3, 2는 6. 따라서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정답 얼마? 2분의 9가 된다라는 거 너무나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계산할 게 하나도 없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정적분과 넓이와의 관계를 좀 잘 이해하고 있고 이차함수 그래프의 특징만 좀 잘 파악하고 있었으면 이 문제는 개념적으로는 여러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 과정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좀 잘 알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라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번 문항, 즉 객관식 4점짜리 문항까지 우리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단답형 문항 3점짜리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도함수 미분계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fx가 x제곱 플러스 ax일 때 f'1이 4래요. 즉 f'x 한번 구해볼게요. 얼마입니까? 2x 플러스 a거든. 그런데 f'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a고요. 이 값이 얼마래? 4래. 됐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것도 너무나도 쉬운 문제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도함수, 미분계수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틀렸어? 반성하세요. 진짜 문제 개념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실수했어요? 계산 실수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16번 문제 이렇게 확인해 봤어요. 자, 다음 문제 18번째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여러분 진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함수 fx가 x는 3에서 극소값 2를 가질 때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문제 다시 한번 가면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는 개념적으로 하나 딱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fx가 무슨 함수? 다항함수. fx가 다항함수일 때 우리는 fx가 x는 a에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 즉 극값 m을 가질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을 가질 때. 아예 이렇게 발문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항함수가 극값을 가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극소값 또는 극대값 이렇게 생겼을 때 극대값 또는 극소값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미분계수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항함수일 때는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 그 말의 의미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때 극값이잖아. 값은 뭐예요? 함수값을 의미해요. 즉 fx라는 함수에서
x 대신에 a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얼마가 됐어? m이 됐어. 이걸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 다항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 m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몇 가지 조건을 얻을 수 있어? 두 가지 조건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x는 3에서 극소값 2를 가질 때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몇 개 알 수 있다고? 두 개를 알아낼 수 있게 된다. 즉 f' 얼마가 3이 0이다라는 거. 즉 3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고요. 극소값이 2다. 3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거. 그죠? 미분계수.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지? x는 3에서 극소값 2를 가질 때 3에서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는 0이고 3에서의 함수값은 2가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평가원에서 그 다음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바로 곱해미분법입니다. 문제를 보면은요. f'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문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문제 잠깐만 볼게요. f' 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3이에요. 3.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돼요? f' x를 먼저 구한 다음에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돼요. 즉 f' x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곱해미분법 사용하면 얘랑 두 개가 곱해진 모양입니다.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2x-2에 fx 그냥 곱하면 되고요. 플러스 앞에 거 x제곱 마이너스 2x 놔두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f'x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어요? g' 대신에 3을 대입한 값을 물어봤습니다. 6 빼기 2 하면 4, x 대신에 다 3 대입할 거예요. 3 대입하면 9 빼기 6 하면 얼마? 3 곱하기 f' 3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우리는 3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 거 알고 있어. 2인 거 알고 있습니다. 3에서의 미분계수가 0인 것도 알고 있어요. 따라서 4랑 2랑 곱하면 8, 3이랑 0이랑 곱하면 0 돼서 정답은 얼마? 8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18번째 문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정말 중요한 개념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문항이었다. 그리고 fx가 다항함수일 때 x는 a에서 극값 m을 가질 때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극소값이 될 수도 있고 극대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모두 공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18번째 문항, 즉 단답형 3점짜리 문항까지 모두 확인을 봤고요. 자, 이제 우리 4점짜리 문항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어땠습니까? 그냥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원래 고난도 문항을 좀 잘 푸는 친구들한테는 유리했던 문제입니다. 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개형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개형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만 좀 충분했다면 22번 문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면 충분히 계산은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릴 수 있죠. 왜? 이거 어려운 문제 맞아요. 선생님 지금 아까 단서를 붙여놨잖아. 원래 고난도 문항을 잘 푸는 친구들이었다면,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 개형을 좀 잘 파악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즉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수 a에 대하여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fx는 3x 플러스 a 1차 함수입니다. 자, gx는요 t 플러스 a랑 ft를 곱해서 2에서부터 x까지 정적분한 값입니다. 그 결과는 뭐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얘는 gx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건 있죠.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 얼마의 값을 가져? 0의 값을 가집니다. 즉 x에다 2를 대입해. 즉 x에다 2를 대입하면 즉 G2의 값은 얼마가 돼? 0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이 하나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막 뭐 하고 싶어? 막 미분도 되게 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미분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왜 미분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도 되냐면 문제 자체가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h의 마이너스 1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항이고요. 가나 조건을 보면 y는 hx 위의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x축이다. 그리고 곡선 y는 절대값 hx가 x축의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의 최대값은 4이다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얘는 h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즉 나는 gx가 뭔지를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적분을 해봅니다. 즉 gx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gx는 2에서부터 x까지를 정적분한 값인데 ft가 뭐예요? x자리에 t 대입하면 3t 플러스 a죠.
따라서 t 플러스 a의 ft, 즉 3t 플러스 a의 dt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 뒤에 있는 값을 우리가 여기 있는 식을 한번 전개해 볼게요. 3t 제곱이고요. at 플러스 3at, 즉 4at 플러스 a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적분할게요. 요거 적분하면 t 세제곱 플러스 2at 제곱 플러스 a 제곱 t가 될 거고, 얼마에서? 2에서부터 x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t 자리에 x 대입합니다. x 세제곱 플러스 2ax 제곱 플러스 a 제곱 x가 될 거고요. 2를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에 2의 세제곱 얼마? 8이고요. 2의 제곱 4, 2, 8a 그리고 2 대입하면 플러스 2a 제곱만큼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따라서 여러분 얘는요, gx라는 i는 x에 관한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봐요. 우선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애가 궁금하냐면 hx가 궁금한데, 얘는 fx랑 그 다음에 gx가 곱해진 i예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곡선 y는 hx 위의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x축이래. x축 위에 어떤 점이 있어서 그 점에서 뭐가 생기는 거야? 접선이 생기는 거야. 그 말의 의미는 뭐죠? x축에서 접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어떤 점이 있어. 그 점에서 접한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겨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점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를 가져야 돼? x-알파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얘를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hx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fx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라고? 3x 플러스 a라고 알고 있고요. 이제 gx가 문제인데, gx 여기 하나 알고 있지. 2를 대입했더니 0이 됐다는 걸 알고 있어. 따라서 이 gx는요,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가져? x-2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누가? gx가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뭐가 궁금해? 이 뒤에 뭐가 들어가지? 이 뒤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이 인수분해가 잘 안 되잖아. 그럼 뭐 이용하면 돼요? 조립제법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세제곱의 개수 1입니다. x제곱의 개수 2a예요. x의 개수 a제곱이고요.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 순서대로 써볼까? 2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8이라고 상수항 쓸게요. 얼마로 조립제법? 2로 조립제법 하는데 x-2를 인수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머지는 0이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1이고요. 2예요. 2a 플러스 2죠. 두 개 곱하면 2a 제곱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것을, 제곱 어디서 나왔니? 4a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4a 플러스 4고요. 두 개 더하면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돼요. 두 개 또 곱할게요. 그러면 2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8이 되어서 두 개. 똑같은데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죠. 따라서 0이 된 거예요. 따라서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라고 우리가 쓴다면 얘는 x제곱에다가 이렇게 선생님 나타내 볼게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x제곱 플러스 1차항의 개수 2a 플러스 2x에다가 상수항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라는 요 식을 우리가 하나 더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hx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것까지 알아냈고요. 선생님 요거는 이렇게 살짝 지우도록 할게요. 이제 hx의 모양을 파악을 했으니까 얘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실제로 중요한 건 뭐예요? x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3x 플러스 a가 0이 되려면 x는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면 돼요. 자, x 빼기 2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면 돼? 2가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x축과 만나는 점에서 뭐를 인수로 가져야 돼?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얘랑 얘랑 만약에 같다면 즉 첫 번째 마이너스 3분의 a랑 뭐랑 같다면 2랑 같다면 hx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즉 a가 얼마라면 마이너스 6이라면 a가 마이너스 6이라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x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2 하나 나오죠. 그래서 3으로 묶어내면 x 빼기 2, x 빼기 2, x 빼기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요. 자, 여기도 똑같이 a에다 얼마 대입할 수 있어? 마이너스 6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2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0x네요. 자, 마이너스 6 대입하면 36 마이너스 24 플러스 4가 되어서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6, 4, 24 맞죠? 그러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0이 빠졌으니까 1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6이 여기에 곱해질 건데 이거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8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또 보면은요. 얘는 얼마로 묶어내? 3으로 묶어내면 x-2가 되죠. x-2가 모두 몇 개? 3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3에 x-2의 세제곱에 x-8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그려볼 거예요. 2에서 x축과 만나죠? 그리고 8에서 x축과 만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예요? 3, 양수입니다. 따라서 내려왔어요. 8은 통과죠. 그 다음에 세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접하면서 통과하는 이렇게 생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y는 h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 조건을 한번 보면은요. 누구를 그리라 라고 했냐면 y는 절대값 hx라는 아이를 그려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 그릴 거예요. x축 위에 있는 값은 그대로 놔두고요. x축 아래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x축 위로 이렇게 접어 올립니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평행한 직선, x축의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최대 4개가 돼야 된대. 자, x축과 평행한 직선 그어볼게요. 여기 2개죠? 좀 더 내려오면 3개,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4개 나왔습니다. 점점점 내려오면 2개, 그리고 0개. 최대 4개 됐어.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잘 만족하죠.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h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1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얼마? 9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3개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됐어요. 즉 3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즉 3의 6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a가 2일 때, 즉 a가 마이너스 6일 때 h의 마이너스 1의 값은요. 얼마가 됐다? 3의 6제곱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끝을 내야 됩니까? 아니죠. 문제 자체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물어봤습니다. 최소값을 물어봤다는 건 이거를 계속 하나하나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이너스 3분의 a랑 2랑 같지 않은 경우야. 얘네 둘이 같지 않은 경우야. 그죠? 얘네 둘이 같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인수가 달라지는 내용이죠. 따라서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 선생님이 아까 x가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a 하나 나왔고요. 여기서 x가 얼마 나왔어?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a랑 2랑 같지 않대. 그러면 반드시 어디서 이 뒤에 있는 식에서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a를 인수로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뒤에 있는 식 자체가
다른 어떤 k의 값을 가져서 x 빼기 k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우리 지금부터 몇 가지? 세 가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 뒤에 있는 이 식이 계속 중요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얘를 선생님이 뭐라고? Rx라고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Rx를 우리가 뭐라고 우선 놓냐면 x제곱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1x 더하기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니까 a 플러스 2 몽땅의 제곱으로 한번 놓아볼게요. 그렇게 놓고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자, 여기에 Rx가 x-3분의 a를 인수로 가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즉,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a를 대입하면 얼마? 0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뭐에 대해서? x-2를 인수로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해볼 거야. 즉, 아래 x 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우리가 또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얘 자체가 어떤 x-k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경우. 즉, 뭐예요? 판별식을 쓰려고 봤더니 얼마? 배수죠. 따라서 4분의 d가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문제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래 x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a를 대입하면 제곱하면 얼마? 9분의 a 제곱입니다. 자, 얘는요. 마이너스 3분의 a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a에다가 a를 곱하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a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2a만큼 나오게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9를 곱해보도록 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6a 제곱이고요. 9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6a가 될 거고요. 플러스 9a 제곱 플러스 9, 4, 36a 플러스 36이 얼마가 됐어? 0이 됐어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다 계산하면 얼마가 됐어요? 4a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36a 하면 30a 플러스 36이 얼마? 0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2로 약분할게요. 2a 제곱 15 그리고 얘는 18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2a랑 그 다음에 a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2가 있고 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이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하면 12 더하기 3에서 15 나오죠. 따라서 2a 더하기 3인 경우와 a 플러스 6인 경우가 얼마? 0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즉 a는 얼마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a가 얼마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6이 나왔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그런데 아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시작한 게 뭐였어요? 시작할 때부터 생각했던 게 a는 마이너스 6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시작했잖아요. 따라서 a의 값이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됐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래요. 요거 살짝 다 지울게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x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게요. hx는 한번 보겠습니다. hx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래.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3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그럼 뭐예요?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러면 x제곱이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2죠. 즉 마이너스 x가 돼요.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얘가 실제로 우리가 뭐인 거 알아요? a 플러스 2의 제곱인 걸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2분의 1 몽땅의 제곱이라 플러스 4분의 1이 돼요. 따라서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2분의 1의 몽땅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 3으로 묶어내면 x-2분의 1이죠. x-2분의 1의 제곱이 있으니까 세제곱에 x-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차 함수의 그래프입니까? 4차 함수의 그래프고요. 여기서 얼마 나와? 2분의 1에서 x축과 만나고요. 여기서는 2에서 x축과 만납니다.
자, 그리고 얘는 한 번만 얘는 3번 곱해져 있으니까 최고차이 계수 양수야. 2에서 통과 1에 2분의 1에서 이렇게 접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가 궁금해? 절대값 함수가 궁금해. 그래서 x축 윗부분 그대로 놔두고요. x축 아랫부분 접어 올리고요. x축 윗부분 이렇게 올렸습니다. 즉 y는 절대값 hx의 그래프를 또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뭐합니까?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쭉쭉쭉 긋는 거죠. 그랬을 때 최대 몇 개까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4개까지 나온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의 값을 구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 값을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그러면 3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의 2의 세제곱 8이고요. 3의 세제곱 27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어. 자, 이제 얼마 대입하면 돼요? 또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대입하면 돼. 어디? 여기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이 됐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죠?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8이 됐고요. 3 곱하기 27 곱하기 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7에다가 9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뭐예요? 3의 세제곱, 3의 5제곱에 대한 얘기인가요? 3의 5제곱은 우리가 243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8분의 243이 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우리 요거 살짝 이제 지울게요. h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3의 6제곱인 경우가 하나 나왔고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 경우? 8분의 243인 경우가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더 작은 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아직까지는 더 작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얘가 더 작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이미 써놨습니다. R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0이 되는 경우도 또 찾아볼게요. R에다가 X자리에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될 거고요. 2 대입하면 4A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얼마? 0이 되면 돼요. 따라서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2가 얼마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 A 플러스 6이 얼마면 된다? 0이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A가 우리는 얼마는 아니다? 마이너스 6은 아니에요.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따라서 HX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HX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HX는 우리는 A가 마이너스 2인 걸 알아냈어. 그대로 쓸게요. 얘는 3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 마이너스 2 한 번 더 나옵니다.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x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됐죠. 즉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식을 찾아낼 수 있어요. 즉 x에다가 x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할 수 있겠죠? 그러면 x 하나 있고요. 3x 마이너스 2 하나 있고요.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새로운 hx를 또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또 함수의 그래프 그립니다. 계속 반복이야. 그래서 얘가 0이고요. 얘가 3분의 2고요. 여기가 2가 됐는데 이번에 잘 보셔야 되는 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건 똑같아요. 그런데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기 때문에 내려와서 여기서 접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에서 통과, 0에서 통과는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절대값 그릴게요. x축 윗부분 그대로 놔둡니다. 자, 아랫부분 접어 올릴 건데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이제 그어볼 거야. 여기서 두 개 만나죠. 쭉쭉쭉쭉쭉 내려오다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여기 한번 볼래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최대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랬어? 4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탈락인 겁니다. 그래서 와 엄청 힘들게 우리가 계산을 했지만 얘는 탈락이야. 이제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이 보여요. 자, 얘를 RX라고 뒀을 때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예요. 즉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Rx 한번 선생님 다시 써볼게요. Rx는 x제곱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1x 더하기 a 플러스 2 몽땅의 제곱이었잖아요. 여기 판별식 쓰려고 봤더니 x의 개수가 작습니다. 따라서 4분의 d 공식 쓸 수 있고요. 따라서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즉 a 플러스 2의 제곱이 얼마면 돼? 0이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한번 써볼까요? 즉 a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2에다가 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를 하면 얼마?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a 빼기 a 사라집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 계산해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2a 플러스 3이 0이 되고 a의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따로 알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랑 같았습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경우가 우리가 처음에 아마 시작했던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똑같은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이 금방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결과적으로 h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은요. 몇 가지만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2가지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작은 값을 P분의 Q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작은 값이 얼마예요? 8분의 243이잖아요. 이 값이 뭐가 된다? P분의 Q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따라서 P 플러스 Q의 값은 얼마가 돼? 251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계산은 뭐 분수 계산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지만 잘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카테고리만 잘 나누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항이었고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쭉 길어진 느낌이 있긴 하지만 짧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a가 얼마가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요거 하나 살펴보는 거야. 자,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3분의 a가 얼마가 아닌 경우, 2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는 거야. 즉 R에다가 x에 마이너스 3분의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경우 하나랑 R에다가 x 대신에 2가 되는 경우 R에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경우 하나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Rx는 0이라는 이 방정식 입장에서 판별식이 뭐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 요렇게 여러분이 살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선생님 좀 찾기 편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마이너스 3분의 a가 0이 되는 경우랑요. 어떤 경우가 같아지냐면 Rx가 0이 되는 경우가 a의 값이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굳이 얘는 따로 계산을 안 해도 나중에 답은 어차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A의 값을 가지고 하나, 둘 크게 나누고요. 이 안에서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 이 문제에서 또 핵심은 뭐였습니까? 절대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절대값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진짜 시험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X축 윗부분 그리고 X축 아랫부분 구별해서요. X축 윗부분 그대로 놔두고 아랫부분 접어서 올린다라는 사실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X축에 평행한 직선 이렇게 생긴 거잖아.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의 최대값. 이 말이 굉장히 좀 생소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 몇 개에서 만났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 걔가 4번만 만나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X축이다. 이것도 굉장히 용어 자체가 생소했을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X축에서 어떻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어떤 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x축에서 접하려면 뭐를 인수로 가져야 돼? x 마이너스 뭐 k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활용하면 충분히 이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거예요. 왜 계산이 좀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계산 빼고는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카테고리 알려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문제 해결해 보시면 충분히 해결은 가능하셨을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수학 2에 나오는 문항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6월이나 9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나왔던 문항보다는 좀 더 어렵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요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우리가 좀 새롭게 신유형으로 공부했던 그런 유형의 문제들은 반드시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고 난이도 살짝 높여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시험 치고 또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듣는 거 정말 힘들 텐데 너무나도 장하고 너무나도 칭찬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진짜 해설 강의 끝나고 나면 나 한 번 더 칭찬해 주시고요. 진짜 슬프지만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내신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신 관리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강의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